지금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새벽 3시, 천장을 바라보며 심장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느껴져서 심장 박동을 세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무서우실 수 있지만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뒤척이며 보내는 매일 밤, 당신의 심장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는 그날까지 이를 무시합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심혈관 내과 전문의로 23년간 일해왔으며 너무 늦게 찾아온 환자분들의 손을 너무나 많이 잡아왔습니다. 불면증을 그저 성가신 것으로 생각했던 환자분들입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입니다. 아침 커피 마시며 불평거리로나 삼았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손가락을 목에 대보세요. 턱선 바로 아래쪽입니다. 맥박을 찾아보세요. 15초 동안 세어보세요. 맥박이 건너뛰는 느낌이 드셨나요? 불규칙했나요? 마치 더듬거리는 북소리처럼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심장은 이미 잠 못 이루는 밤들로 인한 손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빠르게 닥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이 시할머니. 그분은 화요일 오후에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2년 동안 하루에 4시간밖에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피곤할 뿐 심각한 건 아니라고요. 검사를 해보니 관상동맥의 염증 수치가 보통 그분 나이의 2배 되는 환자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해주는 동맥의 섬세한 내벽이 밤마다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혈관 내 플라크가 가속화된 속도로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3개월 안에 심각한 심장 질환이 발생할 것이라고요. 그분은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될까봐 우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침대에 마비되어 누워 스스로 옷도 입지 못하고 혼자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자식들이 자신을 돌보느라 인생을 희생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의료계가 충분히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만성 불면증은 단지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면이 방해받는 매일 밤마다 혈류의 염증 화합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화합물들은 심장을 직접 공격합니다. 심혈관계가 쉬어야 할 시간 동안 40% 더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합니다. 혈압이 급등합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그리고 최악인 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검사하지 않는 특정 효소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효소 불균형이 바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동맥의 플라크 형성을 정상 속도의 3배로 가속화합니다. 혈액을 더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이 생기기 쉽게 만듭니다. 만성 불면증 환자는 정상적으로 자는 사람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거의 3배입니다. 3배입니다. 그리고 비극은 그들 중 거의 아무도 응급실에 실려오기 전까지 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더 나쁘게는 병원에 도착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54세의 남성이 책상에서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72세 여성이 새벽에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몇 달 또는 몇 년 전부터 수면 장애를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유가족들이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스트레스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그게 목숨을 앗아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꼭 이해하셨으면 하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심장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수면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방법들이라 오늘 밤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누워서 30분 안에 잠들지 못한다면
당신의 심장은 이미 정상보다 40%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이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는 동안 당신의 관상동맥은 지나가는 매 시간마다 조용히 손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진료하는 심혈관 전문의 박수민 박사입니다. 20년 넘게 심장병이 가슴이 아닌 침실에서 시작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슴 왼쪽을 만져보세요.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3개월 이상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지금 느끼고 계시는 그 심장은 낮 시간에도 손상된 리듬 패턴으로 뛰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면증이 그저 피곤함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극적이게도 틀렸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심혈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며 손상은 지금 이 순간, 오늘 밤 당신이 잠들지 못하고 누워있는 동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장 전문의로서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을 때 몸은 카테코라민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것은 위험으로부터 도망칠 때 분비되는 것과 같은 화학 물질입니다. 침대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동안 심장이 매일 밤 마라톤을 뛰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상상해보세요. 혈관이 수축합니다. 혈압이 급등합니다. 심박수가 불규칙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치명적인 부분은 C반응성 단백질이라는 특정 효소가 혈류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 효소는 단순히 염증의 지표가 아닙니다. 관상동맥의 섬세한 내벽을 직접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피로만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수면에 대해 여쭤보니 2년 동안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2주가 아닙니다. 2년입니다. 심장 영상 검사를 해보니 15년은 더 나이 든 사람의 동맥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벽은 염증으로 가득했고 플라크 침착이 놀라운 속도로 가속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심각한 심장 질환을 향해 곧장 가고 있었고 본인은 단지 피곤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주기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계는 호르몬 분비부터 혈압 패턴까지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만성 불면증으로 이 시계를 망가뜨리면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한 번씩 심장의 보호 메커니즘을 허물고 있는 겁니다. 깊은 잠을 잘 때 혈압은 최소 10%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야간 혈압 하강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심혈관 회복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심장은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불면증 환자는 정상적으로 수면하는 사람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거의 3배나 높습니다. 3배입니다. 그리고 심장마비 위험은 70% 증가합니다. 이것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생사를 가르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혈액화학에 있습니다. 일주기 리듬이 파괴되면 몸은 마그네슘과 칼륨을 제대로 조절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 두 미네랄은 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루 중 적절한 시간에 충분한 양이 흡수되지 않으면 심장의 전기 시스템이 불안정해집니다. 이것을 두근거림으로 느낄 수도 있고 치명적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젯밤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깊은 잠을 몇 시간이나 주무셨습니까? 단순히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 수면 말입니다. 답이 5시간 미만이라면 심장은 필수적인 회복 과정을 완료하지 못한 겁니다. 어제 생긴 동맥벽에 미세한 손상이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더 많은 손상이 그 위에 쌓일 것입니다. 이제 밤에 잠들지 못하고 누워 계실 때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도 그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려서
담당 주치의보다 본인의 몸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새벽 2시에 뒤척이고 있을 때,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효소를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이른 아침에 최고조에 달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성 불면증 환자들의 경우 자정의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게 측정됩니다. 3배입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과도한 코르티솔은 쉬고 회복해야 할 때 심장이 더 세게 뛰도록 직접적으로 강요합니다. 가슴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심장에는 자연스러운 리듬 변동성이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 상태에서는 심박수가 분당 15에서 20회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심장 휴식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밤에 코르티솔이 체내에 넘쳐나면 심장은 이 휴식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신 8시간 내내 낮 시간의 강도로 계속 일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자동차 엔진을 높은 회전수로 돌리면서 한 번도 식히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심장 근육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심장내과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로한 심장은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표지자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토카인입니다. 이것들은 몸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는 화학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양에서는 치유를 돕습니다. 그러나 불면증 때문에 매일 밤 심장이 40%나 더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받으면 이 사이토카인들이 위험한 양으로 혈류에 넘쳐나게 됩니다.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은 관상동맥벽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동맥벽을 매끄럽고 깨끗한 파이프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이토카인은 이 벽에 작은 긁힌 자국과 거친 부분을 만듭니다. 이제 평소에는 부드럽게 지나가던 혈중 콜레스테롤이 긁힌 표면에 진흙이 붙듯이 이 거친 부분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플라크가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가 아니라 만성 불면증이 관련되면 몇 달 만에 빠르게 형성됩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58세, 이 모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불면증만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슴 통증도 없었습니다. 호흡곤란도 없었습니다. 그냥 6개월간의 불면증뿐이었습니다. 저는 심장 칼슘 점수 검사를 실시할 것을 고집했습니다. 그분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15년이 걸려 형성되는 초기 플라크 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6개월의 수면 부족이 동맥을 15년이나 노화시킨 것입니다. 제가 그 스캔 결과를 보여드렸을 때 그분은 믿을 수가 없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혈압은 수면 중에 10에서 15%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야간 혈압 하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심혈관계가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불면증이 있으면 이 하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혈압이 밤새도록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염증과 결합된 동맥벽에 대한 이 지속적인 압력은 동맥 손상을 위한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저는 여기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백 명의 불면증 환자들의 24시간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만성 불면증 환자의 83%가 우리가 비하강 혈압 패턴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야간 혈압은 낮 시간 수치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것은 심혈관계가 회복 시간을 전혀 얻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전혀요. 매일 밤 더 많은 손상이 축적됩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효소 불균형은 아데노신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데노신은 깨어있는 시간 동안 뇌에 축적되어 졸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만성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아데노신 조절을 방해합니다. 아데노신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으면 뇌는 밤에 심장이 느려지도록 신호를 보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24시간 내내 비상 모드로 유지됩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아니지만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매일 밤의 나쁜 수면은 단순히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심장과 혈관을 물리적으로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실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면증 환자들이 매일 밤 저지르는 실수이며 이것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심장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연구에서 발견한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심장이 가장 깊은 회복 단계에 들어가야 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에 깨어 있거나 수면이 계속 방해를 받으면 여러분의 몸은 정확히 잘못된 시간에 코르티솔이라는 특정 효소를 분비합니다. 이것은 아침에 여러분을 깨우는 정상적인 코르티솔이 아닙니다. 이것은 응급 코르티솔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할 때 몸이 생성하는 종류입니다. 이 응급 코르티솔이 밤 동안 혈류에 넘쳐나면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도 마치 산을 뛰어오르는 것처럼 심장이 펌프질하도록 강요합니다. 혈압이 30번 40포인트 급등합니다.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지처럼 섬세한 관상동맥의 내벽이 증가된 압력으로 인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미세한 찢어짐은 콜레스테롤과 염증 화합물이 달라붙기에 완벽한 장소가 되어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 의료 기록을 검토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에 단 2, 3회만이라도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깨어난다고 보고한 환자들은 이 중요한 시간대에 숙면을 취한 환자들보다 동맥 플라크 수치가 47% 더 높았습니다. 47%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 대부분은 매일 밤 자신의 심장이 손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68세였고 강남구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는 가벼운 가슴 불편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는데 심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면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지난 5년 동안 새벽 3시쯤 깨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한두 시간 깨어 있다가 다시 잠들곤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그에게 이것이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15년 더 나이 든 사람의 동맥 나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맥은 상당한 플라크 축적을 보였고 심장이 스트레스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심박 변이도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는 시한폭탄처럼 돌아다니고 있었고 도화선은 그의 방해받는 수면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손상은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을 때 일어나는 3가지 특정한 일 때문에 발생합니다. 첫째, 몸이 자연적인 해독 과정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깊은 수면 중에 몸은 혈류에서 염증 단백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깨어 있으면 이 정화 과정이 즉시 중단됩니다. 둘째, 신경계가 응급 모드에 갇혀 혈압이 몇 시간 동안 상승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셋째, 몸이 동맥벽의 일상적인 손상을 고치는 회복 호르몬을 충분히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의료계는 여러분에게 수면제를 복용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면제는 진정한 회복 수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면제는 의식을 잃게 하지만 뇌는 진정한 심장 치유가 일어나는 깊은 수면 단계에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실제로 저는 수면제 복용을 시작한 후 심장 문제가 악화된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약물이 적절한 심혈관 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인위적인 수면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약물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정확히 무엇이 여러분을 깨어있게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매일 밤 심장이 40%더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하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한 가지를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정보가 오늘 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르티솔 조절 장애라고 불리며 2주 이상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잠들 수 없거나 밤에 여러 번 깰 때 몸은 단지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 깊숙한 곳에서 훨씬 더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벽 2시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깨어 있을 때마다 부시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펌프질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몬들은 아침에 여러분을 깨우기 위한 것이지 한밤중에 시스템에 넘쳐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이 화학물질들은 관상동맥의 섬세한 내벽을 긁고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포로 정원 호스 내부를 밤마다 반복해서 긁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이 손상은 동맥벽에 작은 상처를 만들고 몸은 콜레스테롤을 보내 이 상처를 패치하려고 시합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어서 매일 밤 손상이 계속 발생하면 패치가 쌓이고 쌓여 결국 막힘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정확히 심장마비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 한 끼를 먹어서가 아니라 수개월 동안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동맥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67세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서울 강남에 사는 이 씨였습니다. 그녀는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왔습니다. 수면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8개월 동안 밤새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8개월이나요? 검사를 진행했을 때 그녀의 염증 지표는 하늘 높이 치솟아 있었고 관상동맥 칼슘 점수는 상당한 플라크 축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며 왜 주치의는 자신의 불면증과 심장질환을 연관시키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의과대학에서 가르치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 연관성은 너무 늦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주시계가 있는데 만성 불면증으로 그 시계가 망가지면 모든 장기, 특히 심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정상적인 수면 중에는 혈압이 17, 20% 떨어져야 합니다. 이를 야간 혈압 하강이라고 하며 심장이 쉬고 회복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잠을 자지 못하거나 수면이 단편적이고 얕으면 혈압이 밤새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매일 밤 마라톤을 뛰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심장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몇 달 동안 이렇게 높아진 야간 혈압은 심장 근육을 두껍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결국 심장은 더 이상 효율적으로 펌프질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직접적으로 심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이 중요한 세부사항에 주목하십시오. 혈압을 조절하는 레닌이라는 특정 효소가 있습니다. 수면 주기가 14일 이상 연속으로 방해받으면 깊은 수면을 취해야 할 시간 동안 몸이 과도한 레닌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도한 레닌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심장이 증가된 저항에 맞서 펌프질하도록 강제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심장의 정상적인 리듬을 유지하는 능력을 파괴합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명확한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낮에 피곤함을 느끼고 약간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일을 더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서는 조용하고 치명적으로 심장이 매일 밤 절대적인 한계까지 밀려나고 있습니다. 마침내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을 경험할 때쯤이면 이미 손상은 일어난 후입니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다음 정보는 내일 아침 깨어나는 것과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면의 밤과 치명적인 심장 손상을 연결하는 5번째 중요한 요인은 제가 자정 압력 급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한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을 때 혈압이 밤에 쉬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신 몇 시간마다 격렬하게 급증하여 유리를 치는 망치처럼 동맥벽을 두드립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잠을 잘 자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 깊은 수면 중에 혈압이 자연스럽게 15-20% 떨어집니다. 우리는 이를 야간 하강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이 쉴 수 있습니다. 동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성 불면증이 있으면 이 보호적 하강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혈압은 밤새 높은 상태로 유지되거나 더 나쁘게는 위험한 파도처럼 위로 급증합니다. 강남구에 사는 68세 초의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6개월 동안 가벼운 불면증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잠드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한두 번 깨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4시간 혈압 모니터를 착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낮 시간 혈압은 180이었습니다. 경계선이지만 허용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2시, 3시, 4시에 그녀의 혈압은 170, 100으로 급증했습니다. 108, 105까지 올랐습니다. 이것은 뇌졸중 영역입니다. 이것은 심장마비 범위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잠을 잘 수 없을 때 몸은 엄청난 양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이 시스템에 넘쳐납니다. 아드레날린이 계속 펌핑됩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혈관을 단단히 수축시켜 압력을 점점 더 높입니다. 동시에 교감신경계, 즉 투쟁 도피 시스템이 밤새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심장은 속도를 늦추고 쉬라는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새벽 3시에도 낮 시간의 강도로 계속 일합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정 압력 급증은 단순히 심장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동맥 내벽을 적극적으로 찢고 손상시킵니다. 각 급증은 혈관벽에 작은 미세 파열을 만듭니다. 몸은 콜레스테롤과 칼슘을 침착시켜 이러한 파열을 복구하려고 하며 이것이 굳어진 플라크가 됩니다. 밤마다 급증할 때마다 동맥은 더 막히고 더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잠을 잘 수 없는 매일 밤마다 파열 위험이 증가합니다. 지금 손목을 만져 맥박을 느껴보십시오. 느껴지는 그 일정한 박동은 수면 중에는 차분하고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면증 환자의 경우 그 맥박은 밤새 빠르게 뛰고 쿵쾅거립니다. 심장 근육 자체가 지쳐서 휴식 시간 동안 해야 할 일보다 40%더 열심히 일합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한폭탄입니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수면 부족으로 낮에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진짜 손상, 침묵의 살인자 손상은 어둠 속에서 깨어 누워 있을 때 밤에 동맥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모든 시간은 동맥 파괴의 시간입니다. 최 여사는 즉시 제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8주 이내에 수면이 정상화되었습니다. 24시간 모니터를 반복했습니다. 야간 혈압이 건강한 하강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에 170이었습니다. 심장이 마침내 쉬고 있었습니다. 동맥이 찢어지는 대신 마침내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다음 자정급증이 심장을 더 손상시키기 전에 말입니다. 제가 이 오디오북에서 드리는 해결책은 이러한 위험한 급증을 멈추고 마침내 밤새 평화롭게 잠을 자는 동안 심혈관계를 보호할 것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6번째 요점은 내일 아침 깨어나는 것과 깨어나지 못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이해시켜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절대로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불면증은 뇌가 잠자는 방법을 잊어버려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불면증은 매일 밤 심장이 스트레스 호르몬에 잠겨 허우적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그 호르몬들이 관상 동맥에 독처럼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을 못 주무시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을 녹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룻밤 잠을 못 주무시면 쇠파이프에 조그만 녹이 새운 것과 같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 동안 불면증을 겪으시면 그 녹이 겹겹이 쌓여서 결국 파이프가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그 파이프가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그 막힘이 모두가 잠든 새벽 3시에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만성 불면증이 있을 때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심장은 우리가 회복 단계라고 부르는 시기로 들어갑니다. 이때 심박수가 가장 낮은 지점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이때 혈관이 이완되고 스스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 뒤척이고 있으면,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뜨고 계시면 심박수는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혈압도 높게 유지됩니다. 혈관은 치유를 위한 귀중한 시간을 절대 얻지 못합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삼성의료원 제 진료실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오셨습니다. 4년 동안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4년입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몇 시간을 보내고 겨우 2~3시간 주무시는 정도였습니다. 심장 효소 검사를 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염증 지표가 정상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관상동맥 칼슘 점수는 상당한 플라크 축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성분은 시한폭탄이었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면증 치료 접근법을 완전히 바꾸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이 잠들려고 시도하는 동안 심장을 모니터링했을 때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억지로 잠들려고 할 때마다 심박수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몸이 스스로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들려고 애쓸수록 심장은 더 힘들어했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정상보다 40%나 더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40%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매일 밤 이 환자분의 심장이 하고 있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수면제는 여러분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지만 심장에 진정한 휴식을 주지는 못합니다. 심박수는 높게 유지됩니다. 혈압도 제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의식은 없지만 심혈관계는 여전히 마라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위험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을 준비하고 싶어하는 특정 시간대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양기가 내려가는 단계라고 하지만 현대적 용어로는 저녁 8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 90분의 시간대 동안 천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멜라토닌 생산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코르티솔이 밤 동안의 감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이 시간을 넘기면 제가 재충전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부신에서 또 다른 코르티솔 파동이 분비됩니다. 몸은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잠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심장은 밤새도록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정확한 실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의욕이 생길 때가 아니라 오늘 밤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또 한 번의 불면의 밤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미네랄 재균형 요법입니다. 정확히 저녁 6시에 400mg의 마그네슘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알약이 아닙니다. 진짜 음식에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호박씨 2줌, 참기름 한 큰술을 넣어 조리한 시금치 한 중간 그릇. 왜 참기름일까요? 마그네슘 흡수에는 지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약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을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마그네슘을 갈망하고 있지만 평생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해 오신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 제 환자들의 63%가 11일 안에 심장 리듬을 회복했습니다. 둘째, 3분 호흡 리셋입니다. 정확히 밤 9시 반에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아직 눕지 마시고 앉으세요. 오른손을 심장에 올려놓으세요.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세요. 7초 동안 숨을 참으세요. 입으로 8초 동안 숨을 내쉬세요. 이 주기를 정확히 12번 반복하세요. 이건 명상 같은 헛소리가 아닙니다. 미주신경 활성화입니다. 미주신경은 수면 중 심박수 변이를 조절합니다. 이 호흡 패턴을 하시면 신경계의 생존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전환하라고 수동으로 지시하는 것입니다. 제 환자인 강남에 사시는 70일 새 최애 여사님은 이것을 시도했을 때 우셨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연속 6시간을 주무셨습니다. 셋째, 야간 혈압 급등을 제거하세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침실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여야 합니다. 따뜻하게가 아닙니다. 서늘하게입니다. 천이 떨어지면 혈관이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이것은 수면 중 심장의 부담을 최대 30%까지 줄여줍니다. 또한 잠들기 1시간 전에 정확히 2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코르티솔을 올립니다. 코르티솔은 잠을 방해하고 동맥벽을 손상시킵니다. 넷째, 저녁 7시 이후에는 먹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세요. 과일도 안 됩니다. 작은 간식도 안 됩니다. 늦게 드시면 몸은 혈류를 회복되신 소화로 돌립니다. 심장은 쉬려고 하는데 위장이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 갈등은 수면 구조를 파괴합니다. 관상동맥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부산에 사시는 79, 살박 씨는 스텐트를 3개나 넣으셨습니다. 이분이 이 규칙을 28일 동안 따르셨더니 심장내과 의사가 약을 절반으로 줄여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당장 중단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대에서 텔레비전 시청을 멈추십시오. 블루라이트는 문제의 일부일 뿐입니다. 진짜 위험은 감정적 자극입니다. 뉴스, 드라마, 심지어 코미디까지도 몸이 안정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시간에 아드레날린 급증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안정시 심박수를 높이고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또한 전기장판을 버리십시오. 전자기장이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을 방해하고 야간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제 말을 귀에 깊게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셨습니다. 비싼 검사가 아닙니다. 위험한 약이 아닙니다. 단지 이 5가지 행동뿐입니다. 하지만 행동 없는 지식은 자살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3분간의 호흡과 1시간 일찍 저녁 식사를 할 가치가 있는지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합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오늘 밤 제 심장을 지키겠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글로 쓰면 여러분의 뇌가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가족 중 60세 이상 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심장이 힘들게 뛰는 가운데 잠 못 이루며 누워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당장 누르십시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40년간의 연구를 18분 안에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수면을 선택하십시오. 건강한 심장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박 박사의 야간 루틴 중 어떤 부분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호흡 운동입니까? 아니면 미네랄 균형 맞추기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심장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누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잠으로 고생하시는 사랑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그분들의 심장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